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얘는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 일이지만 현재 시제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음쪽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 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happy,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에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 과거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에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요.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에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위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p를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you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제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관련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보면 2번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과거.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다.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법의 핵심은 if나 접속사 if라든가 if절이 아닙니다. 가정법의 핵심은 if가 아니고 바로 뭐다? 반드시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시마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있다. 주절에 사실은 if절에 쓸 수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 말 그대로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if절에는 자,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씁니다. 그리고 자, 주절에 쓰이는 조동사와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잘 쓸 수 있는데 탭스와 같은 시험에 나오지만 일반적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하지만 알아두시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자, 조동사. 아까 말씀드린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 앞에 있는 if도 마찬가지고 이 if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이 조동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반대니까, 자, 이전 시를 써서 과거 동사, 비동사는 항상 was 안 됩니다. is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에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다음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직설법, 아래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as he helps me, 그가 나를 돕기 때문에 I can make a success,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인데 가정법, 그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쓰는 게 가정법. 또 직설법으로 쓰면 she does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근데 강조해서 자, 어떻게 쓴다?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반대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쓴다. 또 as it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as it is not fine. 자, 날씨겠죠? 비인칭이십니다. 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we don'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아. 근데 아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날씨가 좋다면 비동사는 항상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were를 쓴다. We would go,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직설법이고 가정법을 전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밑에 보다시피 전부 다 가정법일 때는 동사의 원래 현재 시제보다 이전 시제,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 were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는데 그 조동사의 종류는 뭐다? 우쿠시마,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서는 could와 would가 쓰였는데 조동사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법은 주절에 조동사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조동사의 해석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조동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입니다. 자, if가 없을 수도 있고요. if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쿠슈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의 네 가지입니다. 이 가정법의 조동사는 필수입니다. 주절에 쓰이고요. if절에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각 조동사의 의미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저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말보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if절에는 과거 동사나 were를 쓰고요. 비동사는 주절에는 조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탭스 같은 시험에 보면 if절에 이렇게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끔 물어보는데 if절에 선생님 were 말고 was 쓴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수업 영어를 하고 있고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원어민들이 마음대로 막 쓴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썼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확히 아시고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if절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여기 조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if절에 조동사 플러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동사는 중요합니다. 또 이쪽 주절에 과거 동사나 were를 쓰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법엔. 그래서 가정법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if절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가 would, might는 그냥 의도,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could는 이제 가능의 의미가 있죠. 그죠? could, 뭐뭐 할 수 있는데, should, ought는 의무죠. 뭐뭐 해야만 하는데, 뭐뭐 이어만 하는데,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당연히 반대죠. 안 한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요? if절에 had pp, 원래 의미보다 이전 시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의 pp를 써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또 역시 얘도 if절에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쓴 시험 문제가 탭스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한다. 쓸 수 있다. 자, 똑같습니다. 시제만 다른 거죠. 앞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다면 얘는 이전 사실의 반대. 정확히 말하면 과거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사실이에요. 자, 이건 따로 가정법 파트에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would might는 의도고, 자, 여기 보면 could, 가능,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의무, should의 pp죠, 바로. should have pp, 아니면 ought have pp에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었어야만 했는데, 안 한 거, 그런 거죠. 직설법은 이제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과 달리 사실 그대로 안 했다,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마지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If I knew her address,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쓸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예요, 의도. A letter to her, 그녀에게. If I known her address, 그녀의 주소 알았더라면 나는 썼을 텐데, 의도고요. 자, could 쓴 거 볼까요? 가능이에요. If we studied her,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능. 밑에 열심히 공부 더 했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조동사의 의미, 시제, 형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의무죠. should. must와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must는 가정법에 못 쓰여요. 그래서 if she heard the news, 소식을 듣는다면 그녀가 가야만 할 텐데, 현재 반대. If she had heard the news, 뉴스를 들었더라면 가야만 했었을 텐데,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의미겠죠. mus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들의 의미를 정리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도 아니라고.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그죠? supposed도 아니에요.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e,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ed,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 써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as far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죠. on condition that.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on condition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on condition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 on condition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대시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대디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as,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 if it is not col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만 한, 뭐만 한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를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다는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자,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5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5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5가지, 문장 형식 5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5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5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3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3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5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해서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3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2가지 지각 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 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보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5형식의 목적어 보호. 자, 그래서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5형식이라고 하죠. 자,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5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해서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지,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3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부정사야. 투부정사, 투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부정사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appoint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헤드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clean.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가로지르.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포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 써 있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오형식 목적격 보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는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어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 어떤 게 있냐면 품사로 명사가 되고요. 형용사도 목적격 보어로 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준동사들이 목적격 보어로 쓰였을 때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준동사란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자 보어로 쓰인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일반적으로 명사형사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에서 가장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나는 믿는다 그가 학자라고 어떤 학자 great scholar 위대한 학자라고 또 one of my classmates call me a fool 내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명사 또 명사가 보어로 쓰였어요. 목적어의 상태예요. Sad movie makes me gloomy. 슬픈 영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얘는 형용사네요.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이고요. 자, 문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뭐, tell, allow 등등 동사들이 목적 보호에 동작이 필요한, 상태일 때 주로 명사, 형사 쓰고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에 동작이 필요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투부정사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동사가 cause라든지 enable이라든지 이런 동사. 또 allow도 나오죠. 시험에. 또 force란 동사. 또 encourag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쓰는 걸 아느냐라는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자 목적어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이면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했어 그가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라고 목적어지만 동사의 목적어지만 두 개의 관계가 주어 동사라서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해석한다. clock 점원이 told me to use 내가 사용하라고 말한 거지. credit card. 또 선생님이 도왔죠. 내가 기억하는 걸 도운 거죠. 그 단어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들을 주어처럼 그리고 여기 쓰인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들을 동사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일반적인데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입니다. 준사역동사 이런 거 원래 책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5분기에 정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각동사, 시키다의 사역동사 이렇게 또 역시 목적어와 보호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입니다. 보호가 원형부정사와도 얘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았어요. 의심되는 남자, 용의자죠.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고 그가 짓는 걸 시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주어처럼 짓는다 나의 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분사는 똑같이 원형부정사처럼 똑같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목적어랑 현재 분사 쓰였을 때 이 보호가 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보호하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내가 짓는다처럼 그 남자가 스크리밍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그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또 로이가 내가 기다리게 한 거죠.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데 자 그럼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행을 강조할 때 원형 부정사 써도 되지만 자 현재 분사를 쓰는 이유는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참고로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로 현재 분사 사용 불가라고 입시 영어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진행을 강조한다라고 사역동사 일단 현재 분사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는 둘 다 능동인데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보호로 이렇게 되고 과거 분사는
보호가 과거분사는 지각동, 사역동사, 뭐 keep, live 같은 동사이고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주어동사 관계라 그랬죠? 근데 수동의 관계죠. 집이 지어지고 천정이 칠해지고 이렇게 수동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를 과거분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 중에 세 번째 보호로 쓰이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로 쓰이는 거, 컴플리먼트라고 하죠. 자, 서술적 용법. 자, 좀 한자라서 어려워요. 그죠? 서술이다. 자, 풀어 쓴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형용사가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 즉, 보호로 쓰이는 거고요. 이 말은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식 설명하는 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자,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격,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고 그 보호의 역할은 뭐냐면 명사를 직접적으로, 즉 명사 앞에서, 그죠? 명사 앞에서 바로 이렇게 lady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와서 이렇게 바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식한다는 말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보면 She looks young today. 자, 그녀는 보여. 오늘 젊어 보여. 그죠? 그녀가 어려. 젊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보호로 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술적용법이다. 보호로 쓰였다. 주격 보호죠. His new hairstyle made 만들었다. 그를 handsome. 잘생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때 목적, 주격 보호, handsome, 목적격 보호로 쓰인 이 형용사들이 바로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 한다. 사실은 이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같이 부사는 안 됩니다. 부사는 보호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다. 주어를 내지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쓰인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없는 것.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죠. 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asleep, 잠든, alive, afraid, awake, like, glad, sorry. 물론 이런 형용사도 있지만 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asleep baby,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들어 있느냐 아니라 잠든 아기 이렇게 안 되고 the baby is still asleep, 그 아기가 여전히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보호로만 쓰인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 alive plant, 살아있는 식물 안 되고요. This plant is alive, 이렇게 보호로만 쓰인다. 또 he's alike Tom, 그는 탐을 닮았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이 alike는 조심합니다. 그래서 he and Tom are alike, 닮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면 이런 거죠. A is alike가 아니라 like를 써요. A는 B처럼, B와 같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alike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A와 B는 복수죠. 그러니까 R을 써야 되고요. alike 이렇게 씁니다. alike 이렇게 보호로만 쓰인다. 자, 끝으로 참고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독해할 때 형용사 혼자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서술적 용법이에요. 한정용법, 명사를 직접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보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혼자서 명사 뒤에 수식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조가 있는데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형용사 절이었는데, 주어 동사 있는 절이었는데 얘가 생략돼서 구가 된 거죠. 형용사 구. 위에 설명 읽어볼까요? 관계대명사 이끄는 형용사절에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것이고 그 형용사는 비동사의 보호다. 즉 여기 있는 비동사의 보호란 얘기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I have two tickets, 나는 2장의 표가 있는데 available for the play, 그 연극에서 쓸 수 있는, 연극을 볼 수 있는 표인데 이렇게 되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보호다.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which are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복수니까 당연히 are고 현재 시제니까 are를 쓴 거죠. 그래서 which are available for the play가 에서 which are가 생략돼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keep 동사 쓰임이 굉장히 많죠. keep은 몇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야? 1형식 또, 2형식 또, 3형식 또. 훌륭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자, keep이 1형식일 때는 뒤에 전치사가 온 뭐가 쓰여? on ing. on은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이거 2형식으로 된 책이 정말 많아. 이때 ing는 동명사예요. 1형식이야. 사실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2형식 아닙니다. 잘못된 식이 많아. 동명사, 전치사 on이 생략된 동명사고 계속 뭐뭐하다. Don't keep interrupting me 하면 나를 계속 간섭하지 마, 방해하지 마, 끼어들지 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목적으로 쓰인 뭐다? 동명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자, 우리가 원래 keep 다음에 형용사 분사가 아니라 모든 동사 뒤에 형용사 분사 오면 다 보호해요. 그래서 keep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keep left along the wall 하면 keep left 왼쪽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야. 벽을 따라서.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라라는 의미고 이땐 보호라서 어떤 상태 지위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냥 제일 좋은 건 뭐뭐이다라는 게 제일 좋아. 뭐뭐이다. 뭐뭐이다. 그래서 동사 대 형용사 분사는 보호다. 이건 뭐 여기까지 기본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 keep 목적어. 자, 뭐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her father kept a grocer's shop 하면 뭐 식료품 가게를 가지고 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죠.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오면 from이 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의미죠. 시험 많이 나오지. 자, 이따 비교할 거야. from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The noise kept me from sleeping all night long. 그 소음이 뭐 했다? 못하게 했다. 내가 뭐 하는 거를? 자는 것을. 언제? 밤새. 밤새 동안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음이 나를 못하게 했어. 잠자는 걸 밤새 동안. 이렇게. 자, 이때 이때 동사 뭐뭐 있다? stop, prevent, prohibit, hinder, ban.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다 stop하고 prevent하고 여기 나온 keep이야. 시험엔 주로 삼총사. stop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튼 keep, stop, prevent를 삼총사로 기억하고 플러스로 요거 3개 더. prohibit, hinder, ban. 아무튼 뭐뭐 하는 거를 못하게 하다, 금지시키다는 전부 다 from이야. 그래서 책에 보면 from을 금지의 전치사라고 한 책도 있어. 목적어 ing 하는 걸 못하게 하다 할 땐 전치사 못 쓴다고? from. 자, 그래서 5형식이 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목적어 보면 이땐 뜻이 뭐냐면 목적어가 계속 보호하게 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계속하게 해주는 거야. He kept us waiting for a long time. 그녀가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한 거지. 오랫동안. 그래서 시험에 이가 나오는 거야. 어법 문제로. 어떻게? keep의 목적어 다음에 from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from에 따라서 다른 거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갑니다. He kept me from singing. 그럼 그가 내가 노래를 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고. 그냥 ing가 오면 뭐다? 하게 하다. 그죠? 그래서 ing가 from ing가 오면 못하게 하다. 그냥 ing가 오면 하게 하다. 그래서 내가 노래 하게 하다로 해석한다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from에 밑줄을 주고 맞냐 틀리냐 아니면 ing 밑줄을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 그래서 keep 동사 형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